카카오 게임즈가 드디어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는데 왜 이렇게 핫하게 신문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냐? 원래 기업이 상장할 때는 이렇게 뜨겁지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 지난번에 봤죠? 뭘 봤어요? 이걸 봤죠. 자, 이걸 봤어요. 그냥 뭐 SK 바이오팜 뭐 그냥 약간 넘겼는데 이분이 갑자기 이렇게 오르더니 우와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걸 봤거든요. 이걸 한번 본 다음에 또 대어가 카카오 게임즈가 등장을 하니까 지금 뭐 난리죠. 저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난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 SK 바이오팜이 처음에 49,000원 5만원에 시작을 했는데 이튿날 가니까 20만원을 넘었던, 5만원이 20만원을 가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야, 이거 진짜 쉽지 않은데 한번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또 그럴까라는 기대가 넘치는 거고, 지금 카카오 게임즈가 기관 수요 예측을 했는데 기관은 이미 했어요. 우리 개인은 아직 안 했는데 기관 했습니다. 기관은 일단 경쟁률이 1000대1이에요. 공모 가격이 희망밴드 상단, 자기들이 밴드를 상단을 삼은 24,000원으로 결정이 아마 됐을 거예요. 결정이 될 텐데, 자,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무슨 함정이 있냐? 일단 경쟁률이 1000대1이라 그러면은 물론 워낙에 큰 데기 때문에 대단한 거긴 한데, 1000대1이라 그러면 정말 대단한 것처럼 예상이 되지만 이게 작년부터 약간 거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2019년 이전에는 1000대1이란 건 등장을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2019년부터 갑자기 1000대1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청약 경쟁률, 기관들의 청약 경쟁률 1000대1. 이게 작년에 무려 19개가 1000대1을 넘었어요. 역대 최고 경쟁률 1위부터 20위까지가 2019년 전부 작년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 200대1, 300대1만 해도 정말 미친 듯한 경쟁률이었는데 2019년 들어서 갑자기 1000대1이 마구 쏟아지고 있어요. 자,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몇 개 보여드릴게요. 997대1을 해도 작년 기준으로 20등이었다는 거죠. 1200대1, 1300대1, 1240대1 다 1000대1이었어요. 1000대1이라는 숫자 자체가 사실은 2019년에 처음 등장을 했었는데 우리가 잘 모르는 군소 종목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기관인데, 예를 들면 옛날에는 비교적 대형 기관들, 비교적 돈이 굉장히 큰 법인들이 들어갔는데 요즘엔 아니에요. 요즘에는 자산운용사들이, 우리가 말이 자산운용사지 요즘엔 자문사 형태로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가면 직원 5명, 직원 3명도 있을 거예요. 많으면 10명, 20명은 잘 없고 한 5명에서 10명, 15명 사이에 군소 자산운용사들, 군소 자문사들이 많이 생기면서 여기서 물량을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어차피 못 받을 테니까 왕창 물량을 넣으면서 지금 수요 예측에 참여하는 주체가 1370곳이에요. 운용사가 354개고 기타 법인, 정체를 알 수 없는 기타 법인도 355개, 1300곳이 같이 느는 거니까 너무 경쟁률만 보고 이게 대박이 날 거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는 군소 자문사들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업종들이 다 이렇게 과열, 1000대1, 막 500대1, 800대1 이런 게 보이는 거고, 물론 저건 등치가 굉장히 크죠. 3000억 이상 되는 큰 거기 때문에 1000대1은 좀 예외적이긴 한데, 자, 일단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일반 청약이 300대1이 났었죠. 기억이 나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넣었을 때 323대1이 났었고 31조로 청약 증거금이 역대 최고였어요. 이게 얼마 만에 깬 기록이냐면은, 청약 증거금 우리가 돈을 받겠다고 넣은 기록이 2010년도에, 그때까지 우리나라 코스피에서 청약 증거금 우리가 주식을 받겠다고 넣은 1등이 20조였어요. 이 기록을 깨는데 4년 걸렸거든요. 제일모직이 30조였으니까. SK 바이오팜이 또 한 4, 5년 뒤에 31조로 이 기록을 깼어요. 1등을 깼는데 카카오 게임즈가 과연 이걸 깰 수 있을까? SK 바이오팜의 31조 원, 이 SK 바이오팜 주식을 받겠다고 들어온 돈이 31조 원인데 이거를 깰 수 있을까? 이게 개인 대상이어서 과연 카카오라는 어떤 단어가 얼마나 먹히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31조 원을 깬다면 올해는 저 청약 증거금, 돈이 가장 몰린 종목이 무려 2개나 등장한, 또 BTS 형들이 대기하고 있죠. 만약 그것까지 깨면은 3개가 등장할 수 있는 정말 역사적인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잠깐 여러분들의 청약하는 방법이나 그런 거에 팁을 잠깐 드리면, 자, 청약은 IPO라 그러죠.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에 상장하는 걸 이제 IPO라 그러는데, IPO를 왜 하는지부터 재미로만 보세요. 자, 슈카가 슈카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자, 자본금 50억으로 만들었어요. 처음에 10억의 손실을 봤고요. 만들자마자 이것저것 투자하느라고 2년 차에도 손실을 봤어요. 3년 차에 드디어 똔똔을 친 다음에 4년 차에 10억 벌고 5년 차에 20억을 벌고 드디어 돈을 버는 회사가 됐습니다. 5년 차에. 요때쯤 되면은 보통 외부 투자가 들어와요. 외부에서 슈카, 너희 회사에 S회사에다 내가 투자를 할게. 한 50억 넣을 테니까 지분을 25% 달라. 너 기업을 200억으로 평가해주겠다. 20억 번 회사니까 10배 평가해줄 테니까 50억을 넣고 지분 25%를 받아갑니다. 그럼 나는 50억으로 시작을 했는데 요 외부 투자가 들어왔을 때 내 지분을 이미 50억으로 넘겼기 때문에 나는 이 상황에서 이미 내가 들어간 돈 이상으로 벌었어요. 오너는 일단 외부 투자가 들어오면 이미 법니다. 보통 자기 지분을 팔았기 때문에.
이미 내가 들어간 돈은 뽑고 이제부터는 돈 벌 일만 남은 거죠. 자, 외부 투자를 받아서 6년차, 7년차 30억, 50억으로 돈을 쭉쭉 버는 회사가 되면 7년차쯤에 외부 FI들, 뭐 재무적 투자자든지 SI들이 와서 상장을 하자고 얘기를 해요. 상장을 하면 생각해봐. 네가 50억을 벌었잖아 올해. 근데 상장을 하면은 10배도 받을 수 있고 20배도 받을 수 있다. 만약에 10배 받으면 500억이잖아요. 내 지분율은 75%거든요 지금. 그럼 500억에 75%면은 나는 거의 40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1000억 평가를 받으면 나는 750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지금 50억씩 750억을 벌려면 15년 걸리잖아요. 이거 400억 벌려면 막 10년 걸리고 이거를 한 번에 땡겨 받을 수 있다는 이런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는 메리트가 막 생기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상장을 시도하게 됩니다. 근데 물론 상장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이게 베스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세우면은 M&A가 베스트입니다. 이 M&A 할 때는 저렇게 상장을 할 때 사실 우리가 가격을 정해서 10배, 20배를 하는데 M&A는 그게 없어요. 왜냐? 사가는 사람 마음이거든요. 갑자기 난 1000억, 2000억이자라는데 1조에 사갈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M&A가 들어오면은 이런 거 로레알 세계적인 대기업이 6천억에 베팅을 했다. 상장을 하면은 뭐 단방에 6천억을 이렇게 받지는 못하겠죠. 보통 희망 밴드라는 걸 정하고 하니까. 근데 누군가 만약에 M&A 내가 엑시트를 할 수 있으면 정말 믿기지 않는 가격에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니까 저런 건데 외국 같으면 이런 거 페이스북의 왓츠앱을 23조 원 이거 번 돈으로는 나오지 않잖아요. 왓츠앱이 뭘 벌었겠어. 돈을 벌지 않지만 저렇게 M&A 들어오면은 한 방에 엄청난 돈을 땡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 게임즈 관심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카카오 게임즈가 상장을 한다는 말이 나오니까 장외시장 주가가 6만 원을 넘었어요. 근데 이번에 상장을 2.4만 원에 합니다. 요것만 보면은 갑자기 받고 싶어지죠. 이게 장외효과 근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받으면은 반드시 버는 거냐? 이것 때문에 6만 원짜리 2.4만 원에 파는 거니까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오른 이유가 상장 때문에 올랐어요. 그래서 과연 내 상장가가 여기 있는 게 적절한 건지 아니면은 이건 호재 때문에 오른 거니까 여기 있는 게 적절한 건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거죠. 폭등한 장외 가격을 과연 인정을 할 것인가. 6만 원으로 근데 IPO를 한다 그러면은 야 이거 너무 비싸다고 얘기를 해. 6만 원으로 못하고 2.4만 원으로 들어가는 건데 만약에 IPO 그 공모 밴드를 6만 원으로 설정해 버리면은 미매각이 발생되면은 대표 주관사가 떠나야 되거든요. 그 주식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쟁률이 1대1이 안 되면 증권회사가 떠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 되면은 뭐 다음에 IPO는 못 받을 수 있죠. 명성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2.4만 원으로 결정을 했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오를 줄은. 자, 그리고 보시면은 나오지만은 통상 IPO 할 때는 우리한테 공모 주식의 전체의 한 20%가 배정이 됩니다. IPO는 전체가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공모주 배정할 때는 우리 사주의 20%, 기관 투자자가 한 60%, 우리한테 한 20% 주기 때문에 전체의 한 20%가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카카오 게임즈를 보면은 현재 공모 가격이 대충 24,000원이 되는데 24,000원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1조 한 7,5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올해 2020년에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영업이익이 한 600억 좀 넘거든요. 660억으로 보면은 시가총액이 1조 7천억이면은 그냥 20배 좀 넘죠. 대충 올해 기준으로는 영업이익 대비 퍼로 봤을 때 한 20배 조금 넘는 그 정도로 지금 시가총액이 정해져 있고 아마 9월 1일날 24,000원에 받는 분들이 있다면은 아마 이 정도 기준으로 받게 될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예수금 당연히 받는 거는 HTS나 MTS 가서 청약 신청 메뉴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받을 수 있어요. 청약 증거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량의 50%를 먼저 넣어야 되는데 자, 공모가는 24,000원이라고 가정을 하고 만약에 경쟁률이 지난번에 SK 바이오팜처럼 300대 1이다. 자, 그러면은 가격이 720만 원당 한 주입니다. 절반 넣어야 되거든요. 청약 증거금은. 여러분이 360만 원을 넣으면은 24,0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300대 1이면. 400대 1이면 480만 원을 넣으면 한 주를 받을 수 있어요. 500대 1이면 이거 가능 불가능하겠지만 600만 원을 넣으면 한 주를 받는 거예요. 만약에 300대 1이면 1억을 넣으면 65만 원. 400대 1이면 1억을 넣으면 한 50만 원. 1억을 넣으면 한 40만 원. 한 요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300대 1이면 얼마입니까? 한 0.6% 나오는 건가 이게? 0.6에서 0.7%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정말 많이 넣지 않으면 그냥 뭐 찌글찌글 받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SK 바이오팜 때 이거 한참 계산하다가 내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넣어봐야 한 100만 원도 못 받겠네 이 생각을 하고 안 받았던 적이 있죠. 아마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카카오 게임즈를 물론 뭐 잠깐 뭐 소개를 드리면 여러분 다 아시죠? 우리 이민아 누나의 그 레포트를 잠깐 보면은 현재 기준으로는 퍼가 20배가 넘지만 2021년에 조금 더 잘 나간다고 보면은 현재 가격으로 12배, 15배인데 뭐 게임 회사니까 지금 출시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2016년에 검사, 배틀그라운드, 패스 오브 엑자일, 지금 요즘에는 가장 핫한 가디언 테일즈 이런 데를 출시한 회사입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나라 게임 산업에 대해서 잠깐만 5분 정도만 얘기를 드릴게요. 우리나라 게임이 얼마나 크냐면 자, 한국 게임 빅3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빅3가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게임의 빅3는 믿거나 말거나 던전 앤 파이터, 크로스파이어, 리니지예요.
우리나라 빅3가 벌어들인 돈이 20년 매출이 40조예요. 해리포터보다 많아요. 자, 이렇게 따지면은, 자, 안 믿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게임의 빅3가 던전앤파이터 지난 15년간 17조 7,600억을 벌었어요. 크로스파이어 지난 13년간 12조 4,300억을 벌었어요. 리니지 지난 22년간 10조 7천억을 벌었어요. 앞에 있는 두 개는 뭐예요? 중국이죠. 이건 한국이고. 사실 리니지가 셋 중에 꼴찌예요. 리니지 물론 2도 있고 많지만 셋 중에 꼴찌예요. 기간도 가장 길잖아요. 22년을 벌었는데 10조를 벌었는데 이거는 뭐 15년 만에 17조 18조를 벌었어요. 넥슨이 그렇게 큰 회사가 된 거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 세 개를 합친 게 지금 40조잖아요. 40조면은 해리포터보다 크다는 건데, 해리포터가 지금까지 35조 정도 매출이 왔다 그러거든요. 스파이더맨 시리즈가 33조 정도의 매출이 왔다 그러고. 근데 우리나라 게임 빅3는 한 40조니까 야, 그래도 게임 3개를 합쳐야 해리포터 정도구만. 뭐 비슷하네. 이거 게임 3개가 40조면은 비슷하네. 해리포터 정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기서 나온 40조는 우리나라가 받은 돈이에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나라는 중국에다가 게임을 보낸 다음에 전체 매출의 20에서 30%밖에 못 받았어요. 그 20에서 30%가 40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을 포함하면 어떻게 되느냐? 던파 한 개가 70조예요. 던전앤파이터를 중국에 유통한 텐센트의 관련 누적 매출만 70조. 아까 해리포터가 얼마라고요? 35조. 자, 여러분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해리포터가 위대한 콘텐츠입니까? 좀 상당히 없어 보인다는 건 함정이긴 한데요. 상당히 없어 보이지만 앞에 있는 뭐를 때리면서 973, 978 닫지 이렇게 하는 횡스크롤 게임이 위대한 콘텐츠입니까? 야야, 이거 해리포터의 2배야 2배 2배입니다. 이 없어 보이는 게 이게 70조래잖아. 관련 매출이 세상에 미친 거예요. 미친 거. 스파이더맨이 30조 조금 넘을게요. 스파이더맨은 비교가 안 돼. 스파이더맨을 자꾸 우리 던파 옆에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들 기분을 상하셔야 돼요. 아, 저런 없어 보이는 걸 어디 여기다 갖다 붙이나 뭐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듣도 보도 못한 요 크로스파이어, 이것도 뭐 던파 한 7, 80% 되니까 이거와 스파이더맨을 된다? 안 되는 거죠. 스파이더맨을 만드는 게, 해리포터를 쓴 게 위대한, 물론 뭐 인지도는 비교가 안 되지만 돈으로만 봤어. 당연히 인지도는 아니죠. 국가적, 문화적 이런 걸 다 따지면 당연히 안 되는데, 그런 걸 떠나서 경제적으로만 돈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해리포터를 써야 돼요? 총 쏘는 크루즈파이어를 만들어야 돼요? 뭐 국가적, 문화적 뭐 이런 거 말고 돈만 따지면. 자, 어디 가서 물론 이런 소리 하면 그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어디 돈만 밝히는 놈이 돈으로만 얘기하냐고. 아, 당연히 그 돈만 밝히는 생각이 절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은 그만큼 사실은 경제적으로는 우리나라 게임 회사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나라 게임 되게 크자 그러잖아요. 외국 게임도 시장 되게 크고. 우리나라 게임 빅3, 넥슨, 넷마블, NC소프트, 뭐 스마일게이트까지 마찬가지인데 단 3개의 게임 IP가 이 회사들을 만들었다고 보면 됩니다. 거의 한 80% 이상은 저 게임 3개가 만들었어요. 그만큼 게임 IP라는 게, 콘텐츠라는 게 정말 대단한 거고, 해리포터를 갖다 대면은, 야, 영국 분들이 예를 들면, 야, 우리의 뭐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해리포터, 야, 정말 세계를 휩쓸었지 않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걸 대면 되는 겁니다. 어디 그런 거 갖다 대냐고. 2배짜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때리면서, 이 973, 이거 얼풀셋 맞추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아냐고. 자, 요런 거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영국 분들이 이렇게 머리 위에 물음표를 떼우면은, 아, 저런 공부 좀 하라고, 이런 소리 하면서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위대한 게임의 나라다 보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이번에 상장을 하는데 모두의 관심이 엄청나게 쏠리고 있는 거죠. 물론 카카오 게임즈의 성장 전략을 말씀드리면, 아까 플랫폼을 만들고 카카오톡이랑 만들고 PC 게임에 들어가고 이번에 모바일 게임까지 들어간 건 좋았는데, 문제는 있죠. 아직 게임 개발은 제대로 잘 못해요. 게임 개발 역량 강화가 향후에 우리가 취해야 될 어떤 목표다 그랬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게임 개발보다는 퍼블리싱에 조금 더 한마디로 강하다고 볼 수 있고, 카카오라는 워낙 막강한 플랫폼을 지녔지만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저런 빅3 같은 걸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게임 라인업은 약하다.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형님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이거 설마 혹시 모르실까봐 그 카카오톡 열고 뒤에 가면은 이렇게 옆으로 탭을 눌러보면은 요 게임하기 탭이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거 모르는 분들 있더라고요. 누르면은, 자, 뭐 이렇게 떠요. 이게 좀 옛날 거긴 하지만, 떠요. 이거 모르시는 분들 있는데, 자, 저기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요즘 보면은 다 저건 당연히 텐센트를 따라한 거죠. 텐센트가 옛날에 메신저를 만들었다가 거기다 게임을 붙이면서 이 회사가 지금 뭐 세계 10위 안에 든 회사가 됐잖아요. 옛날에 보시면 알겠지만 텐센트를 만들고 QQ 메신저를 만들고 온라인 게임에 진출하면서 여기서부터 거의 10년간에 걸쳐서 엄청난 부를 획득한 게 텐센트이기 때문에 텐센트의 비즈니스 모델을 거의 그대로 갖고 오는 중이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텐센트는 온라인 게임이 너무 비중이 크니까 요즘에는 다른 쪽으로 핀테크 및 비즈니스 서비스를 늘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옛날에 말씀드렸는데, 카카오도 똑같죠. 똑같은데 얘네들은 더 빨리 해야 되니까 이 두 작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겁니다. 정말 뭐 미친듯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카카오 게임즈지만 내년에는 카카오 페이지를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일 수도 있어요. 기업 가치는
그냥 신문 기사니까 대충 보세요. 4조 원 예상한다 그러고요. 또 있죠. 카카오뱅크도 뭐 얘기를 해요. 기업 가치는 이것도 10조 원, 이건 10조 원 좀 센 것 같은데. 한 5조에서 10조 사이를 예상한대요. 뭐 이것만 있냐? 멜론, 예전에 멜론에서 따와서 연예 기획사처럼 만든 게 하나 있는데 카카오 M입니다. 상장 예상한다고 자기네 소속 배우들한테 약간의 이미 주식과 투자까지 받았어요. 주식 줄 테니까 돈 다오 해서 이미 투자까지 받아서 만약 카카오 M이 성장을 해서 대박이 나면 우리 병원이 형이나 송승헌 형님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돈을 이미 들어간 분들이 한효주 누나, 지민 누나, 고은 누나, 우리 공효진 누나, 공유 아저씨, 동욱이 형 뭐 이런 분들 쭉 들어가 있대요. 광수도 들어가 있네. 하여튼 이런 훌륭한 분들이 이미 다 돈이 들어가 있는 카카오 멜론이 있고요. 자, 등등등등등등 많은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 지난 10년간에 걸쳐서 이런저런 자회사들을 엄청나게 만들어서 텐센트와 같은 그런 자회사들을 쫙 만든 다음에 10년에 걸쳐서 뭔가 키우고 해서 아까 전에 슈카 S 기업이 어떻게 IPO를 하는지 봤죠. 1년째 적자 하다가 흑자나니까 외부 투자 받아서 몇 년 뒤에 상장을 해서 엑시트라는 것과 똑같죠. 본격적인 수학의 시기로 온 거예요. 지금 이게 1.7조 원 얘기하죠. 페이지 물음표입니다. 물음표. 이거 물음표예요. 4조 원, M 1조 원, 뱅크 5조 원, 커머스 뭐 몇 조 원, 뭐 페이 몇 조 원, 모빌리티 뭐 어쩌고 증권도 있어요. 증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다 IPO라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본격적으로 엑시트 들어간 자금의 뭐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엑시트를 10년 만에 올해 2020년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고,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너무한 거 아니야? 10년을 기다가 옛날에 기억납니다. 아직도 카카오 15만 원인가, 카카오 뭐 13만 원인가, 17만 원인가 그거 아이디 하신 분 있었어요. 그 이상 절대 안 온다고. 자기가 여기서 물렸나 뭐 여기서 물렸나 그래서 카카오 15만 원 물렸다고 찡찡 대시는 분이 있었는데 40만 원이었어. 10년간에 걸쳐서 아까 전에 상장하는 거 맞죠? 슈카 기업이라는 S 기업이 10년간에 걸쳐서 투자하고 어떻게 한 다음에 여기서 상장하면 이렇게. 야, 40만 원은 요즘에 이런 말이 나와서 조금 많이 오른 게 아닌가? 이 기업 레포트로도 나오고 있어요. 우리 김진구 형님의 KTB투자증권의 레포트를 보면은 야, 이미 다 온 거 아니냐? 밸류에이션 도달했다. 야, 이런 레포트 쉽지 않거든요. 너무 비싸다. 지금 33조 원 됐습니다. 우리나라 시가총액 10위권에 들어갔죠. 9위, 8위 정도 됐는데 야, 너무 비싸다라는 레포트가 나왔어요. 야, 이런 레포트 쉽지 않은데. 한마디로 야, 수학을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수학을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니들. 뭐 이런 레포트가 나왔고요. 너무 강한 레포트여서 제가 정반대에 있는 레포트를 찾아봤습니다. 자, 정반대에 쓰려면은 아까도 보셨지만 카카오도 증권이 있어요. 카카오페이 증권이죠. 노란색 증권사가 있습니다. 자, 거기 제나 누님이 쓴 거 있어요. 당연히 자기 회사니까 조금 평가를 잘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목표 주가 43만 원. 40만 5천 원인데? 잠깐만. 다 옮겨? 아, 잠깐만.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뭐 주식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저는 형님들이 쭉쭉 해서 카카오 100만 원 기원 드립니다. 저는 뭐 기원 드리는데 좋고요. 200만원도 좋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자, 뭐 하여튼 화이팅을 드리든 바고요.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 수준이 보면 9위죠. 이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면은 우리나라 8위 기업 시가총액 36조 원에 왔어요. 다 같이 올라가기를, 자, 삼성전자 80층 가고 카카오 100층 가고 그런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